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싱가포르 난양 공대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고려대에서 이제 행동 경제학을 가르치시고 있는 이제 강민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요 그 경제학자의 의사결정법이라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겸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시작 질문으로 일단은 교수님께서 이런 행동 경제학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무엇일지, 처음에는 제가 공학을 하셨다고. 예,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공학을 하다가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박사를 거시경제학 쪽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실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논문 쓰는데 그 주제가 상당히 잡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이제 행동 경제학 쪽을 공부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상당히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된 후에 행동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제가 기존에 있던 거시경제학 모델하고 이렇게 합쳤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요새 행동 경제학이 많이 응용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같은 겁니다. 근데 행동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가 전혀 다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관계가 경쟁 관계고, 그다음 현재의 나는 과도하게 소비를 하고 현재의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지 않는 존재였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현재의 나의 돈을 강제로 뺏어서 미래의 나한테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경제학적 오류가 있을 때 국가가 개입하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사실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귀찮고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나가 그냥 승리하고 있는 상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전통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의 차이를 소개해 주시자면. 네. 그 전통 경제학은 합리성 이론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제학은 노벨 경제학상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인 수학적인 방법을 썼다. 그래서 상당히 수학과 과학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으로 봅니다. 근데 인간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합리성에 벗어나요.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요거에 초점을 맞는 것이 행동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경제학자의 의사결정법이거든요. 경제학자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인 결정이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의미인지. 이게 좀 부끄러운 제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출판사에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학자의 의사결정이나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은 다 행동 경제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 뜻을 잘 생각해보면 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비합리적인지를 인정을 해라.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의 오류를 미리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포모에 휩싸이더라도 내가 포모에 휩싸이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자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행동 경제학이 현대인들이 필수로 알아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하는 게, 왜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선택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 연애, 결혼, 투자. 과거에는 이런 선택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보통 물려받았고,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 전에 연애하면 조선시대에서 결혼을 못합니다. 소문이 안 좋게 나서. 투자라는 것은 아예 이런 선택의 옵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시대는 너무나 선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졌는데 인간의 지성은 그렇게 발달을 못했어요. 우리같이 숫자랑 데이터를 쓰는 시기는 인류 역사상 한 100년에 불과하고 농경사회는 만년이고 대부분의 사회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은 이 동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인간인데, 그때 형성된 DNA로서 이 현대사회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행동 경제학이고,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의도로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사 시대부터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뇌는 그쪽의 수렵 채집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텐데 사실 확률적 판단, 금융시장 이런 개념들은 길어야 몇백 년이다 보니까 계속 오류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어떤 편향이 있을까? 어떤 오류들이 있을까요? 이제 현재 편향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하나의 경쟁 관계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미래의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나를 좋게 생각하면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술도 적게 먹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참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전부 다 현재의 나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미래의 나를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과거 동굴 시대 그리고 과거 선사 시대에서는 그 영양분을 일정하게 섭취를 못했습니다. 한번 사냥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채집을 해서 성공을 하면 최대한 많이 먹어서 그걸 지방으로 바꿔야지 일주일 동안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참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생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현대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거의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깊숙이 하다 보다는 짧게 생각해서 단기간에 해결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인간의 본능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한테는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이 잡혀 먹거나 그게 아니면 영양실조가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뭐냐면 너무나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만이나 이제 콜레스테롤 과다로서 영양 과다로 사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으면 그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할 텐데 우리 DNA는 그걸로 적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융시장에 빗대면 할인율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와서는 할인율을 사실 좀 낮추고 뭐 평균 수명도 저희가 엄청 길어졌으니까 더더욱 할인율을 좀 낮춰서 미래의 효용을 좀 높게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금융시장에 하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인간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떤 정보가 났을 때 당장 무엇을 사가서 큰 이득을 보고 싶은 마음이 다 현재 편향성과 같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 쇼츠 그러니까 뇌가 썩는다는 개념이 25년에 등재가 됐는데 계속 이 스크롤만 하면서 이 현재의 뇌가 강해지도록 어떤 AI 알고리즘들이 우리한테 그런 편의성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게 점점 힘들어졌는데 독서가 사라졌습니다. 독서를 하면 이 정보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그 글이 이 뇌 속에서 시각 정보, 청각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죠? 한 번 익숙해지면 이것이 재밌고 실제적으로 뇌가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그 모습과 모든 것을 상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화를 딱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욱더 심각한 사회가 됐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뇌의 도파민을 발생시킴으로써 만족시키는 이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세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특히 최근 뭐 이제 젊은 세대 어릴 때부터 영상도 많이 보고 예, 점점 맞습니다. 더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들면 이제 아카데미 쪽에서 이제 증명된 그런 논문을 하나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종별로 국가별로 현재 편향성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논문은 세대 그리고 나이 그리고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일단 현재 편향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아카데미아에서 다 동의하는 결론이고 두 번째는 보면 국가마다 이 차이가 심한데 이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지만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 1인당 GDP랑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현재 편향이 적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이게 현재 편향이 좀 낮은 굉장히 이게 낮은 굉장히 국가입니다. 낮은 예, 굉장히 낮은 국가인데 그게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신 나온 그런 논문에 보면 현재 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식 계획이 없고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편향성이 적고 막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자식이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냐를 모든 것을 본 다음에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 자식을 낳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너무 장기적으로 생각을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예. 그게 이제 그 경제학자의 의견인데 네. 솔직히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현재 편향성이 너무 낮으면 그 집단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류 전체적으로는 현대 편향성이 높은 집단이 더 많아진다는 약간은 슬픈 논문도 최신 논문에 있습니다. 그 주제로 만든 이디오크래시인가? 어떤 코미디 영화가 있긴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미래 시점인데 바보들만 있는 세상이 와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영화랑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 이 현재 편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의 존재고 하나의 존재가 그 정보로서 선택을 한다고 보지만은 우리 뇌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마다 기능마다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현재 편향성을 높이는 이유라고 보이는 것인데 2004년도에 사이언스의 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 기계 안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5를 받을게. 아니면 6주를 기다리면 $40를 줄게. 40달러. 이걸 뇌파를 측정을 했더니 전혀 다른 곳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두엽이 깊은 사고를 하고 문학을 하고 수학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이 $40 현재 편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하지만 현재 편향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뇌에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이 전두엽 자체가 쓰이지가 않는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이게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과거를 통해서 이 전두엽이나 생각하는 사고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 용량은 충분하지만 이런 훈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야식 먹고 싶고 이런 것도 다 현재 편향 때문에 예, 다 알면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투자할 때도 당장 그냥 잦은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져버리고 하니까 예. 현재 편향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훈련 같은 것도 있나요? 일단은 이 현재 편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냥 인지하는 거. 인지하는 거. 예를 들어 간단한 예가 이제 알람 시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내 잠을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면 알람 시계를 쓰는 것이죠. 이런 장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 있어서도 내가 막 자꾸 사고 팔고는 유혹이 되면 이 투자를 전문가한테 맡기고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뭐냐면 스스로가 이런 현재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래에 내가 이런 현재 편향적 선택을 안 하도록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약속 장치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거. 오디세우스 장군이 트로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스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해협을 지나면 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렌이 어떤 존재라면 너무나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뭐냐면 그 노랫소리를 들어서 따라가면 길을 잃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이 사이렌의 목적은 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알면서도 결국 그 참지를 못해갖고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따라가다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오디세우 장군이 어떤 식의 명령을 내리냐면 부하들한테 배에다가 밧줄로 다 자기를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 그리고 부하들한테는 밀랍으로 길을 다 막았습니다. 사이렌이 딱 나타나 풀어줘 제발 부탁이야 했는데 이게 약속 장치거든요. 이미 과거에 내가 미리 명령한 그게 있기 때문에 부하들한테 그 명령이 우선시 됐거든요. 절대 풀어달라 해도 풀어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약속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공부에 있어서는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터디 그룹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벨리 플랫폼에서도 공부를 하실 때 스터디 그룹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보통 완강률도 되게 높고 혼자서는 약간 세이렌? 예, 맞습니다. 세이렌 소리에 그냥 혼자 가버리는, 뭐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저는 마약이나 도박할 때랑 약간 그냥 정도만 다를 뿐 어느 정도는 다 어떤 그런 유혹의 소리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 연구가 사실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이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이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은 죽는지 알면서도 다 하게 됩니다. 한 번 빠지면.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뭔가 결판을 내고 기다리고 싶지 못하는 마음, 그 참지 못하는 마음. 메디컬 저널에 보면 투자에 중독되는 거랑 도박에 중독되는 거, 그리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 뇌에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경제학 저널에서도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은 마약이나 도박같이 중독성 물질이 현재 편향과 만났을 경우에는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향이 참 무서운 건데 심지어 이게 많은 편향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또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또 어떤 건지. 예, 손실회피 편향은 왜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주식에 이제 1억을 투자했다.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럼 기쁘겠죠. 근데 또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1,000만 원이 오를 때는 1억 1,000만 원이 됐죠. 요 기쁨과 1억 1,0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 손실할 때의 슬픔.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다시 1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평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학이나 심리학 연구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쁨의 크기를 플러스 원이라고 한다면 경제학자들의 측정에 의하면 똑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1,000만 원이 떨어졌을 때의 슬픔이 마이너스 3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3배라고 합니다. 세 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상당히 마음의 상태는 이제 슬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했을 때 이 손실 회피 성향이 없는 인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DNA 속에 있기 때문에 현대사에서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과거 이제 동굴이나 선사 시대에서는 사냥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먹지를 못하고 또 먹지를 못하면 에너지가 없어서 다음 사냥에서는 성공률이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날 운이 좋아서 사슴 한 마리를 보통 사냥을 하는데 2마리를 사냥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건 없거든요.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거지 뭐 생존율이 뭐 2배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DNA 속에서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고 생각보다 성공한 거에 대해서 그 만족감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작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투자자들은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된다. 투자는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쵸. 상당히 투자자들이 어려운 시대에 있다. 왜 그런 네. 과거 DNA를 가져서 이미 벌었던 거 다시 잃는다고 해서 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예. 사실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일반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스트레스들이 생존에 직결되는 게 아닌데 다 편도체 활성화시키고 이 가슴 두근거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결국은 이런 편향으로 인지 오류로 다 이어진다고 보이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턴 인식 오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차트 패턴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것도 인간의 대표적인 오류라고 하는데 일단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 이 복잡한 세상을 간단한 모형으로서 설명하는 거죠. 아니면 복잡한 현상을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패턴이란 것인데 패턴은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최강의 종으로서 성장한 이유는 바로 패턴의 발견입니다. 사슴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 이 패턴을 알게 되면 식량 확보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적으로 보면 이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뇌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 패턴 오류를 찾느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의미 있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우연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뭐 세력이 움직인다고 뭔가 이런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56년도에 이제 시카고대에 해리 로버트 교수가 처음 시도한 연구인데 임의의 주식 데이터를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네, 랜덤하게 랜덤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제 문제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 우스갯소리로 뭐 고양이 귀도 찾아내고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전문가들도 패턴을 찾는데 이제 갈급함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야지만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시 경제학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거시 경제학은 이 패턴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재무나 금융 쪽은 이 패턴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하게 보는데 거시 경제에서는 장기를 이제 장기 성장이라 그러고 결국 뭐냐면 주식값이 왔다 갔다
왔다 하지만 10년 지나면 올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단기는 이제 경기 변동성이라 그런 거죠. 이제 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말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거시경제학자들이 2년에서 8년으로 보고, 장기 성장은 이제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경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예측 불가하다.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네. 또 투자 쪽에서는 제가 이제 좀 완전히 좀 반대. 예, 재무 쪽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집단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계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효율적 시장 가설 믿으시는. 그 행동 경제학이랑 효율적 시장 가서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이 개인적인 현재 편향, 그러니까 사람 단위의 현재 편향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도 있죠. 뭐 데니엘 카네만이나 뭐 리차드 세일러 같은 경우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경제학자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 개인은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 하지만 시장만큼은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개개인이 이런 오류를 범한다 그래도 그걸 합쳐 놓으면 막 이쪽 오류도 있고 상세가 된다. 예, 상세가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오류를 범하는 개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개인은 결국 시장에서 경쟁에서 낙오가 돼서 결국 시장에서 못 살아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합리적인 집단이 이끌어갈 거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고 행동 경제학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실제 그게 이제 거시 경제학적,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상당히 거부를 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상당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나오는데, 예일대 교수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201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거시 경제학적 주식시장도 실제 개인의 행동 경제학 오류를 똑같이 닮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는데 결국 데이터가 증명해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적정한 가격의 변화보다 실제 변동폭이 너무나 큽니다.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고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적정 가격보다 주식값이 확 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였냐면요,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근본을 보면 배당금이 없으면 주식값은 0이어야 됩니다. 배당금 때문에 사는 것인데,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뭐 이것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경제학 기본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막 많은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없는데 주식값이 높지가 않냐. 하지만 그 IT 기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투자를 많이 해서 미래에 엄청난 배당금을 암묵적으로 약속할 테니까 지금 좀 참아라. 지금 참고 미래에 대한 배당금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로버트 실러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1990년에 주식 적정 가격, 실제 가격이 아니라 적정 가격을 알기 위해서 그 미래의 배당금을 가지고 적정 가격을 구했습니다. 적정 가격을 실제 가격하고 비교하니까 실제 가격은 적정 가격보다 너무나 변동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이게 실제적으로 경제학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때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설계한 시장에서도 똑같은 행동 경제학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를 학계에 설득을 해서 노버트 실러가 2013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보면 사실 당연히 시장이 좀 고평가되고 저평가된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 이걸 발표했을 때 언제 맞아요. 처음 이 논문을 발표한 게 1981년도고요. 노벨상은 2013년도니까 32년 동안 그 고증과 증명을 거쳐서 결국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 맥킨토시 컴퓨터가 막 나오고 할 때였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전산화된 주가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 당시에 이런 발견을 증명해냈다는 게 좀 대단한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은 초과 수익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적정 가치를 파악하면 무조건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러라는 경우는 뭐냐면 과거 데이터를 이용했어요. 적정 가치는 이제 미래 배당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되고
배당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 요 방법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아카데미에서 하는 게 주가 된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논리가 확실한 것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미래 예측을 또 이걸 가지고 그렇죠. 이용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고평가 구간과 저평가 구간이 있어서 초과 수익 기회는 있지만 그거를 직접 추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예, 상당히 어렵지만 상당히 어렵죠. 예, 실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걸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30년 동안 연 30%씩 한 해도 잃지 않은 투자자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집단 속에 누군가는 연속으로 이길 수도 있다고 예.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사실 유의미성을 가질 수준으로 아웃퍼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아, 맞습니다.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예,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하다 일단 보는 거고요. 이제 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주식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어,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돼야지만 논문을 쓰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주식시장에 가면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숨어있는 패턴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고 많은 직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러가 보였던 거는 그냥 적정 가치보다 많이 과열됐다가 많이 또 폭락한다 이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떤 설명이 있을까요? 예, 원인은 이제 결국 행동 경제학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러가 이제 말한 것이 뭐냐면 스토리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숫자와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채 100년이 안 되죠. 근데 과거에 이제 인류는 뭐냐면 결국 동굴 그리고 선사 시대, 그 구석 시대 모든 것이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스토리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대는 역시 과거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나 확률 그리고 장기 평균에 대해서 익숙한 게 아니라 그 직관이나 경험담 그 이야기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회사에서 신약이 개발됐다. 그럼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이 회사 이익과 배당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큰 회사의 CEO가 불륜을 저질러서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다. CEO가 교체돼서 회복할 수가 있는데 네. 또 그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많이 하게. 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코퍼레이션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는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그 가치에 대해서도 그 시장에서 동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실제로 가치가 0일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제학자들 많은 상황에서는 그 출렁임이 더욱더 스토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네. 되는 것이죠. 탈중앙화라든지 어쨌든 내러티브 기반한 가격 움직임 예,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지배적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주식 투자자다 보니까 좀 투자자한테 또 위험한 오류들이 또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은 자기 확신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행동 경제학에서 자기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단어에서 똥꼬집이란 게 있죠. 약간 다른 표현으로 똥꼬집인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 중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책에서 쓴 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스스로가 제우스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으로 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역사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은 실제 전술의 천재였죠. 네. 그 수많은 병력을 이끄는데도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서 말을 타고 실제 칼을 휘두르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를 신의 아들로 생각해요. 신의 아들은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안타까운 얘기로 이제 알렉산더가 32살인가에 지금 현대 과학 추정으로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모기에 물려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신의 아들 치고는 좀 네. 허망한 죽음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 자기 확신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스로가 큰 거에 도전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못한다는 정보는 스스로 거부하고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서 스스로 착각에 만들어진다는 이런 논문을 쓴 분이 있는데 장티롤이라고 이제 노벨상 받으신 분입니다. 또는 뭐냐면 이제 외부 효과죠.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믿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으면. 그래서 이 외부 효과를 누르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런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런 두 가지의 효과도 이제 학술적 논문으로서 경제학에서 인정이 되는 논문들입니다. 결국 뭔가 조직을 이끌고 그런 리더십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 맞습니다.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는 논문인데요. 대부분의 CEO들이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CEO까지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자기 확신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 실제 내 능력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이 대부분 실패를 하는데 그 중에 성공을 하는 몇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은 사람보다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CEO까지 최고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본인은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또 예. 과거 히스토리 때문에 또 확신이 더 들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테슬라 CEO나 일론 머스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동 경제학적 오류로 인해서 무리한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시대가 잘 맞아서 성공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합니다. 자기 확신에 대한 것을 평균을 내면 별로 투자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2001년도에 이제 이것도 경제학 최고 학술지 중에 하나인 것에 실렸는데 UC 데이비스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 3만 5천 가구의 실제 주식 계좌를 통해서 1991년도부터 6년간 거래 성과를 분석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평균보다 꽤 떨어집니다. 네. 그 남성 투자자들, 여성 투자자들 다 떨어지는데 남성 투자자들의 실제 시장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분석했더니 자꾸 사고 판대요. 딱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아, 나는 이 정보를 잘 해석해, 이것이 기회다 해서 또 사게 되면 그게 이제 뭐 매매 수수료도 올라가고 네. 또 그게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남성의 자기 확신 전도가 실제 여성보다도 주식 투자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이제 개척과 도전의 시대에서는 이게 큰 자산이었지만 이 투자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네. 주라고 보통은 이제 학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으로 된다. 혹시 한국 투자자들이 뭔가 이런 편향에 특히 취약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전 현재 편향은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는 한국이 더 낫다. 한국은 그나마 행동 경제학적 모든 편향이 평균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도박적 투자에 중독이 되면 한국의 평균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네. 현재 평양, 자기 확신, 패턴 인식 오류 모든 게 강화가 됩니다. 이게 한번 잘못된 길로 걸으면 이게 한국인의 장점이 없고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균보다 더욱더 행동 경제학적 편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독은 어떤 승수 효과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독되는 거를 가장 피해야 되고 나머지 그런 편향들은 항상 인지하고 있고 아까 전에 어떤 약속 장치 예.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다. 저는 투자 일지 쓰는 게 굉장히 제 과거에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현재의 나와 다른 나를 여기다 일기에다 좀 남겨두는 행위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걸 가끔씩 읽어봄으로써 약간 이성적인 내가 나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장치가 되어주지도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책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선택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는 인지 능력은 원시 시대에 남아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떨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선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편향에 잘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학술지에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뭐 솔직히 논문들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논문이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권위가 있는 학술지에서는 더욱더 인용 시간이 길고 틀릴 확률보다 맞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바탕으로 썼으니까 스스로 그걸 바탕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은 분, 그리고 네. 더욱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 그 투자는 뭐냐면 진짜 돈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투자, 공부에 대한 투자, 그리고 뭐냐 연애에 대한 올바른 연애관,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어느 정도는 검증된 그런 학술지에 있는 정보들을 다 추려 담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그 독자한테 효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특히 최근에 뭐 GPT나 LLM으로 뭔가 출처가 미묘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잘
정리해둔 어떤 검증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뭐 제가 요 책도 이제 읽어봤을 때 저희 독자분들한테 너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는 뭐 광고비 한 푼 안 받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요 책을 또 배송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오랜 시간 이제 투자를 해온 입장에서 뭐 이론적 지식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큰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우리의 인지 오류 혹은 감정 이런 데서 오지 않나 싶어서 오늘 시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